30년 전 여의도 증권가에서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절대 2000선을 넘지 못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10년 넘게 박스피라는 차가운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꿈의 숫자라 불리던 5000P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시장은 축제 분위기지만 거리에서 만난 투자자들의 표정은 묘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하루 만에 수억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들려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내 종목만 왜 안 오르냐며 가슴을 칩니다. 통계는 더 잔인합니다. 10종목 중 딱 한 종목만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질주하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고 있고 누군가는 그저 구경꾼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잔혹하고도 달콤한 5000P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코스피 5000 시대의 모든 실체를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가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미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지금의 상승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박스피였습니다. 2000포인트만 가면 귀신같이 떨어지고 1500포인트까지 밀리면 겨우 반등하는 지루한 핑퐁 게임이 10년 넘게 이어졌죠. 당시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가리켜 고인물 혹은 희망이 없는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배당을 안 줬고 대주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소액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기 일쑤였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이 경고했던 감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 환원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면서 잠자던 거대 자금들이 한국으로 고개를 돌린 겁니다. 3층 석탑처럼 쌓여있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 여의도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탄이었죠. 하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서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그 문을 통과한 건 모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선별 작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비밀을 알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현재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끄는 엔진은 단 10%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신고가를 경신하며 무섭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공통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화끈하게 돌려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A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기업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3.5배 올랐습니다. 반면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만 몰두하는 B기업은 지수가 5천을 가든 6천을 가든 여전히 5년 전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삼성전자만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거 아니냐고 묻지만 이제는 삼성전자 안에서도 그 하위 밸류체인들이 각계전투로 신고가를 찍는 시대입니다. 지수가 5천인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의 열차가 아니라 멈춰선 폐체에 올라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잔인한 차별화 장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 실력 차이인지 아세요? 상위 10% 종목과 하위 90% 종목의 수익률 격차는 지난 6개월간 무려 80%나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움직이는 걸까요? 앞서 상위 10%의 질주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질주에 연료를 붓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왜 10년 넘게 외면하던 한국 시장에 갑자기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지수가 오를 것 같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주주 환원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 환원이란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장사해서 번 돈을 주인인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식당에 투자했을 때 연말에 이익금을 배당받는 것과 똑같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 당연한 걸 안 했습니다. 번 돈을 사내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거나 대주주 일가의 사업 확장에만 썼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 시작하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25년 3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었던 모 금융지주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발표 당일 외국인들이 단 3시간 만에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았죠. 주가는 한 달 만에 40% 폭등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경쟁사는 같은 기간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이 투명한 유리상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제는 단순히 우량주라고 해서 사두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즉 주주 환원의 의지가 숫자로 증명되는 종목에 올라타야 합니다. 공시 시스템에서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라는 단어만 잘 찾아봐도 여러분의 계좌 색깔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파티를 즐기는 동안 소리 없이 죽어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어두운 이면, 바로 소외된 90%의 비명입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배를 드는데 왜 내 종목은 여전히 2020년 코로나 시기 가격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여러분의 종목을 좀비 기업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에는 좀비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으면서 유상증자나 전환사차의 발행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주주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여기며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마치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에서 매일 1,000원씩 몰래 꺼내가는 것과 같아요. 이거를 거버넌스 리스크, 즉 지배구조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5000P 시대의 시장은 이런 좀비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이 전년 대비 2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물적 분할을 통해 알짜 자회사를 따로 상장시키고 모기업을 껍데기로 만드는 행태를 보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한때 국민주라고 불리던 B기업을 기억하시나요? 이 기업은 핵심 사업부를 분할 상장시킨 이후 지수가 5천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70% 폭락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5000P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아래로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지금 당장 여러분 계좌를 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업이 혹시 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난 3년간 주주를 위한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했는지 말이죠. 만약 그런 흔적이 없다면 그 종목은 5000P가 아니라 6000P가 가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은 손절보다 무서운 게 소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 위에서 날아다니는 신고가 종목들을 따라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상상도 못할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이 5000P에 도달했다는 건요. 마치 해발 8000m의 에베레스트 정상 근처에 도달한 것과 비슷합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숨은 가빠지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이 꼭대기 아닐까? 여기서 사면 평생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죠. 실제로 과거 2021년 3300P를 찍었을 때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곳에 갇혀 3년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5000P는 그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의 상승이 유동성이라는 마약에 취한 일시적 흥분이었다면 지금의 5000P는 기업의 실적과 체질 개선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주요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세요. 지수는 5천을 넘었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속도가 주가 상승보다 더 빠릅니다. 3000P 시절보다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코리아 리레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주식에 매겨지는 가격표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하는 장기 강세장에 진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위 10%만 더 비싸지고 나머지는 도태되는 양극화에 심화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지수 전체가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5000P라는 숫자는 그저 평균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지수보다 5배 더 벌 것이고 누군가는 지수가 오르는데도 원금을 까먹는 잔인한 대비가 극명해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이제는 시장을 사지 말고 기업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펀드에 넣어두고 발 뻗고 자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종목이 5000P라는 높은 고도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아니면은 산소 부족으로 쓰러질 허약한 체질인지 지금 바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 진단 키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5000P 시대에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최후의 방패와 공격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6년 그리고 다가올 2027년까지 여러분이 10배거, 즉 10배 오를 종목을 찾고 싶다면 딱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바로 현금 흐름의 목적지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법은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봉 1억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번 돈으로 명품을 사고 도박을 하며 탕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번 돈의 30%를 꼬박꼬박 저축하고 사업에 재투자하며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매출은 천문학적인데 주주들에게는 1원도 안 돌려주고 대주주 일가의 배만 불리는 기업은 5000P 시대의 퇴출 대상 1순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확인하셔야 할 3가지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주주 환원율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최소 30%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에 쓰겠다라고 공시한 기업을 찾으세요. 둘째는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입니다. 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 수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수치죠. 10% 미만의 ROE를 기록하는 기업은 그냥 거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버틸 힘이 있는지,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할 총알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80% 이상이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빠진 종목들은 지수 상승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죠.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교체 매매를 고민하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5000P라는 거대한 파도는 준비된 자에게는 서핑의 즐거움을 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거대한 재앙이 될 뿐이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가진 기업의 이름 뒤에 주주 환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의 내년 자산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 왜 내 계좌만 파란색이었는지 이제 답이 좀 보이시나요?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마침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지수는 5000인데 내 계좌는 왜 여전히 파란색일까? 이제 답이 보이시죠? 박스피라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장은 아주 차갑고 냉혹한 선별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지수가 오르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거대한 절벽이 생겨났고 그 절벽 위로 올라탄 소수만이 5000P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5000P는 단순한 유동성 거품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즉 리레이팅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상위 10%의 종목이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주도하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이므로 종목 선정이 곧 생존입니다. 셋째, 주주 환원율과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제 투자의 참고 지표가 아니라 절대적인 생존 기준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이겁니다. 지금 바로 증권 앱을 켜고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의 최근 3년간 배당 성향과 자사주 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 기업이 돈을 벌면서도 주주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흔적이 역력하다면 여러분도 그 기업과 끝까지 동행할 이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확인하는 것만이 5000P 시대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5000P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만 알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5000P 시대에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지만 내년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 기대되는 숨은 보석 같은 종목 3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경제학이었습니다.